요절복동 컨밍 탈출기. 자, 이제 휴지통을 비워보세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발의 남자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강의실 뒤편으로 가셨다. 화장실이라도 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몸집만한 쓰레기통을 낑낑대고 들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오늘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볼게요. 거기 하얗고 네모난 상자 보이죠? 바로 거기에 주소를 치는 거예요. 전라북도 장수군 남동리. 엥? 선생님, 간이 모자라는디요? 내 친구가 워낙 시골에 살아본 줘서. 이런. 어르신들의 컴퓨터 수업은 늘 웃음바다가 된다. 선생님, 판때기에 쌈자가 없는디요. 아이고, 이게 뭐다냐. 엉뚱한 게 나와버렸네. 어르신들끼리 서로 놀리기도 하고 뭐가 웃은지 낄낄거리시느라 눈물까지 흘리시기도 하고 수업 시작한 지 30분도 더 지나서 근데 컴퓨터 전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다반사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의 컴퓨터 강사인 송지인 어르신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의 어르신들을 위해 인터넷반을 지도하고 계신다. 일주일에 3번 있는 수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데 큼직큼직한 글씨와 누구나 한 번만 보면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설명글은 같은 노인이기에 더 잘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며 또 매 강의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모두 박수를 친다. 하지만 송어르신이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오셨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이 안 된다. 처음 어르신은 아들이 모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컴퓨터 박사며 며느리는 방송국에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하시며 연신 자랑을 하시더니 정작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은 컴퓨터 교육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컴퓨터를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며 외국에 이민가 있는 딸과 손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고 싶다 하셨다. 하지만 7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이 컴퓨터를 배우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신체 능력의 저하로 젊은이들보다 보통 5배 이상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야 하며 또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 송어르신이 한글 초급반에서 배울 때 일인데 강사가 프로그램 창닫기를 지도하면서 어르신 모두 창을 닫아주세요 라고 하자 어르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육실 창문을 닫아버린 일. 또 창의 오른쪽 맨 끝에 있는 X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세요 라고 하니 마우스를 들어 모니터 화면에 대고 클릭하는 바람에 강사와 어르신들 모두를 배꼽 잡았던 일은 지금도 이야기거리가 되곤 한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인터넷반에 들어간 어르신이 어느 날 한바구음을 하고 뛰어오시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했다. 최 선생, 드디어 딸에게 이메일 보냈어. 거참 신기해. 정말 그 먼 곳까지 연락이 닿을까? 하며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마치 어린아이같이 기뻐했다. 송어르신은 현재 자신처럼 컴퓨터를 처음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컴퓨터 도우미에서 강사 활동,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카페 활동 등 젊은이들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뱅킹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가 감히 이들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어르신들의 눈물 빼는 요절복동 컴퓨터 도전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퍼주는 삶의 즐거움.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아침 문을 여는 김이쁜 어르신의 노란 조끼에는 항상 껌과 사탕이 가득하다. 휘리리. 신호등의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자 힘찬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교통깃발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운다. 순간 깃발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다 잡힌 차량에 다가서는 김어르신.
창문을 똑똑 두드린 후 조끼에서 껌 하나를 건네주며 아침에 운전하느라 힘들지요. 아침 잠 깨게 껌 하나 씹어요. 그리고 교통신호도 잘 지켜주세요. 라며 환하게 웃음 짓는 김어르신의 센스 있는 작은 봉사는 아침 출근 시간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미소를 선사한다. 또 김어르신은 지역의 결식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인 도시락을 포장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 복지관 경로식당으로 내려가신다. 9시 복지관 출근, 9시에서 10시 교통도우미 결식 어르신 대상 도시락 포장, 11시에서 12시 식당 배식 보조, 14시에서 16시 주간보호 어르신 말벗, 기타 시간, 짬짬이 나는 시간에 복지관 로비 청소하기. 김어르신의 하루 일과표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에 바치는 봉사의 여왕이다. 하지만 나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어르신이 요즘 들어 많이 수척해지셨기 때문이다. 내가 좀 말릴라 치면 김어르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이나 즐겁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봉사활동 덕택이라고 하며 한사코 말을 듣지 않으신다. 김어르신이 복지관을 처음 찾아온 것은 3년 전 진달래 꽃봉오리가 망울을 터뜨릴 무렵이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얼굴 전체에 마스크를 두르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나타나신 어르신은 해수가 있는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쌕쌕거리셨다. 조금 걱정이 되어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드렸는데 숨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고맙다고 손말을 하셨다.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신 어르신의 얼굴은 까만 피부에 볼이 푹 패여 홀쭉해 보이는 게 여간 병색이 짙어 보이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 위암으로 대수술을 받아 현재 투병 생활 중인데 혼자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이웃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셨다고 했다. 그 후 3, 4개월이 지나서 김어르신이 다시 복지관을 찾아오셨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좀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아직 몸이 완쾌되진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네요.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간곡한 청에 건강에 무리 가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활동이 지금은 봉사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왕성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며 얼마 전에는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내는 어르신에게 드리는 자랑스러운 어르신 선발대회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 최근에 김어르신은 복지관 주간보호소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말벗 봉사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를 기대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하신다. 가진 게 없지만 줄 것은 많다는 어르신은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며 반성하게 된다고 미소를 지으셨다. 나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김어르신. 고1을 넘기고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어르신의 겨드랑이에서 돋아나는 하얀 날개를 어쩌면 나는 본 듯도 하다. 몸은 김정구, 마음은 비. 매일 똑같은 일상, 언제나 똑같은 퇴근길 지하철. 영화 스리댄스의 스기야마 과장은 우리 시대의 가엾은 아버지다. 그런 그가 댄스 교습소 유리창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매료되어 아무도 몰래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다. 부인은 남편이 수상쩍다. 늘 지친 어깨에 사는 게 재미없어 죽겠다는 표정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남편의 어깨는 찢겨 올려지고 꼿꼿이 펴진 등에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사교 댄스하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쭌바람을 연상하던 우리 정서에 이 영화는 신선한 충격을 넘어 감동의 물결이었다. 아니, 삶에 지친 우리 모두 그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노인복지관의 댄스 강좌에는 신나는 차차차가 흐른다. 원투 차차차, 원투 차차차. 스포츠 댄스 강사의 호령에 맞춰 어르신들의 스텝 배우기가 한창이다. 아야, 아파라. 아니, 왜 이리 몸이 굼뜨시오. 여기저기서 발이 밟히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파트너를 나무라는 어르신들의 엄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흘러내리는 땀방울마저도 웃으면서 닦아내는 어르신들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다. 스포츠 댄스는 요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성 파트너가 필수인지라 평소 마음에 드는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손잡고 찌릿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약 60-70%는 노인사회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노인하면 꼬부랑 할머니의 지팡이와 흰머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우울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사회교육에 참가하는 어르신 대부분은 노년이 되어서 색다른 취미생활을 즐기시며 바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잠시 후 김꽃분 어르신과 박철수 어르신 커플의 공연 무대가 이어졌다. 앞으로 있을 연말 발표회에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시범도 보일 겸 준비한 공연이다. 그런데 관객이 되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좀 얼떨떨하다. 가슴이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패인 연두색 상의와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수술이 달린 화려한 왕관을 쓰신 김어르신의 파격적인 의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상에 대한 놀라움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작지 않은 키에 뽀얗고 쭉 뻗은 다리로 리듬을 타고 빠르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김어르신. 파트너의 손을 잡고 원턴을 멋지게 해낸 김어르신의 몸동작은 정녕 65세의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음이 느껴졌다. 김어르신 커플의 고도의 허리꺾기 동작으로 공연은 마무리됐고 관객의 박수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젊은 사람도 입기 민망한 파격적인 의상이 유연한 댄스 동작까지 끼가 철철 넘치는 김어르신은 사실 평생을 집안일만 하셨다.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이제껏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보낸 세월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것이다. 2년 전 복지관 교육실을 지나다가 신나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우연찮게 들어간 곳이 바로 스포츠 댄스 강의 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멋있는 모습과 경쾌한 음악에 반해서 입문하게 된 댄스의 세계. 교실 뒤편에 서서 엉거주춤 따라하던 춤 동작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지고 움직임도 적어지다 보니 건강도 많이 나빠졌는데 스포츠 댄스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졌다는 김어르신은 요즘 살맛이 난다고.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다. 아침 내내 김어르신의 움직임이 부살하다. 얼굴에 분접도 바르고 빨간색 립스틱도 발랐다. 그리고 장롱 속에 고이 쌓아둔 댄스 의상과 구두를 꺼내 꼼꼼히 챙겼다. 이번 발표회 때는 가족들이 구경을 온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겠는데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이 들었다고 걱정하는 자식들의 마음의 짐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라고 하셨단다. 무대의 김어르신의 뾰족한 구두굽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경쾌하게 들린다. 거시기, 햄버거 먹을 티요?
어서 오십시오. 주문을 받는 종업원의 빨간 모자 사이로 삐져나온 흰머리에 놀라는 사람들. 어머머, 웬일이니? 할머니잖아? 주문을 하려던 학생들이 놀라서 안정자 어르신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서로 킥킥거린다. 조금은 느릿느릿한 속도로 주문한 내용을 계산대에 꼭꼭 누르며 연신 땀을 흘리고 계신 안 어르신이 신기해 보였는지 주문하는 사람들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둔다. 잠시 후 주문이 밀리자 안 어르신은 조금 당황하셨는지 야야, 거시기 불고기 햄버거 세트 하나 포장이다잉? 싸게 안 주고 뭐하냐?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온 김 어르신의 구수하고 화통한 주문에 매장 안은 온통 웃음바다가 돼버렸다. 물론 놀라서 뛰쳐나온 매니저의 얼굴에는 황당함이 역력했지만 아침 9시 매장 안에서는 빨간 모자에 노란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들이 두 줄로 서로 마주보고 서서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매장 밖을 나가는 고객이 뒷모습을 쫓아 눈과 입술에는 웃음을 가득 담은 채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안정자 씨, 사투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에는 60세 이상이 된 어르신이 2명이나 근무하고 계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기업이 내세운 새로운 이미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취직을 하시게 된 안 어르신이 근무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처음보다는 주문받는 것도 안정적이 되었고 유니폼도 제법 폼나 보인다. 느릿느릿하게 하는 주문에 가끔 답답해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안 어르신의 편안한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신선함과 여유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 번은 매장 안을 물걸레로 닦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달려와 내가 들고 있는 걸레를 잡아들고는 매장 안을 닦아주더라고. 물론 고마웠지. 요즘 젊은이 같지 않고. 하지만 우리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건강만 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어르신은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너무 재미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다며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하신다. 일을 하니까 밥도 더 잘 먹히고 예전엔 집에만 있으려니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그랬는데 하루의 일정 시간을 각자 개인 시간으로 보내니까 고부간의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활기차게 가꾸고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신다. 이렇듯 요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어서 서둘러야지. 우리 아들들이 이 늙은이 기다리느라 애타겠네. 이른 아침부터 74세 김복순 어르신의 나들이 준비가 분주해졌다. 오늘은 장애인 그룹홈 시설에 아들과 손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라 간식과 겨울레이, 용돈 등을 준비하여 마음은 벌써 이들 곁으로 달려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 시작하여 이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피부치와 다를 게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다. 젊은 시절 김복순 어르신은 막내가 갓 돌을 넘겼을 때 남편과 사별했다. 남겨진 자식 5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암담했고 한동안은 절망과 시름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올망졸망한 자식들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린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우선 시장 한 모퉁이에서 김밥을 말아 팔기 시작했다. 새벽에 김밥을 말아서 머리에 이고 나와 한나절 장사를 하고는 오후에 김밥 재료를 준비해 집에 들어갈 때면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곤 했다. 애가 5 달린 젊은 과부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어린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새벽에 시장에 나와 손목이 저리도록 김밥을 말아 팔았다. 그렇게 고생을 한 덕에 자식들은 공부도 다 했고 결혼도 하여 제각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식들을 지켜보는 것이 어르신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웃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참으로 그리웠던 시절이었으며 고생을 하면서도 어르신의 마음속엔 나에게 죽음의 여유라도 생긴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이를 위해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면서도 어르신 당신을 위해서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김어르신은 막내가 대학 시험을 치른 해인 1973년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때 인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평생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처음에 자녀들은 당신의 재산을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어르신의 생각에 반대를 했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편안한 노후라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며 어르신을 설득했지만 결국 어르신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했다. 이제는 자녀들도 어르신의 뜻을 따르며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아름다운 노년이란 어르신들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복순 어르신은 지금 한층 더 풍요로운 노년을 지내고 계신 것이다. 믿을 건 돈뿐이야. 돈이란 나쁜 주인도 되지만 좋은 하인도 될 수 있다. 돈이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건강 다음으로 돈, 즉 경제력을 꼽았다. 건강해야 갖고 있는 돈도 의미가 있고 제대로 쓸 수 있으며 또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자식이나 주위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어머마, 별일 없냐?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집에 들를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김만복 어르신은 돈도 넉넉하고 자식복도 많다는 이유로 주위 어르신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분이다. 김만복 어르신은 4남 1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현재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둘째 아들은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셋째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대기업 회사원이다. 딸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판사와 결혼하여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 자녀들 모두 분가시키고 어르신 부부는 평창동 200평집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김만복 어르신은 194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텔리로 이제도 밝아 1960년에서 70년대 강남 개발붐을 타고 말죽거리 부근에 땅을 사고 팔아 큰 재산을 축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단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에게는 결혼시키면서 집 한 채씩을 사준 것 이외에 따로 재산을 떼어주지 않고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어르신이 직접 재산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당신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사연 하나를 꺼내놓으셨다. 캐나다로 이민 간 큰아들 이야기였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동업을 시작하며 어르신께 사업자금을 요구했고 어르신은 흔쾌히 재산의 절반 정도를 투자 형식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사업이 번창하는 듯하여 속으로 기특해하고 있던 어느 날 큰아들 내외는 상의도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자식 교육을 핑계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이민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상상도 못했던 아들의 배신에 어르신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실어 증세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믿을 건 돈뿐이다라는 말이 새겨졌다. 그 뒤로 어르신은 매주 자식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단다. 요즘 김만복 어르신의 큰 즐거움은 분가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용돈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큰 소리를 치는 거라고 한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생활이 궁한 것도 아니니 용돈에 혹해 매주 본가를 짜는 것은 아니라며 결국 혹시나 어르신의 유산 상속 때 자기네 몫을 챙기지 못할까봐 아이들을 데리고 경쟁하듯 주말마다 본가를 찾아오는 거라고 한탄하신다. 그래서 어르신은 자녀들이 다 모인 식탁에서 종종 내가 이 돌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하며 일부러 재산분배 의사를 암시하곤 하신다고 했다. 내가 만약 돈이라도 없어봐. 어떤 자식이 찾아오겠어? 아무렴 아무도 안 오지. 내가 평생 돌을 만져봐서 돈의 속성을 잘 알지. 나를 구두쇠 노인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 하시며 당신은 마지막 날까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 거라고 하셨다. 노후 준비는 30세부터. 복지관 주차장에는 유난히 대형차가 많다. 물론 직원의 차는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으로 꿈도 못 커볼 일이기 때문이다. 모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차량이다. 작년에 외근을 나갈 일이 있어서 복지관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대형차가 내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달려와 차를 세웠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까맣게 썬팅된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다름 아닌 복지관의 멋쟁이 한영민 어르신이었다.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드렸더니 한 어르신은 방향이 같으면 태워주겠다며 동승을 권하셨다. 최 선생, 어디까지 모시면 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영화배우같이 멋들어진 미소를 보이는 한 어르신 외모 또한 기가 막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갇혀 입은 듯한 조끼 정장과 가지런히 넘겨빗은 머리에 살짝 얹은 갈색 베르모까지. 항상 여유 있는 웃음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고집을 피우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은 한 어르신을 젠틀맨이라고 부른다. 차 안에 들어서자 파페라와 향긋한 레몬향이 차 한전대를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으며 어르신들 모시느라 피곤하지 않느냐며 사탕상자를 권하는 어르신의 자상한 매너에서 마치 멋진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듯한 설레임마저 느끼게 했다. 한 어르신은 현재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중견기업이 고문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회사에 나가서는 보고를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어딘가에 수속될 수 있다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다며 여행기를 들려주셨는데 결혼 기념일과 여름 휴가 때가 되면 1년에 두서너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니신다고 한다. 금년 결혼기념일에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촬영해온 사진 몇 컷을 차 안에 디스플레이에 놓으셨는데 마치 그림 엽서를 보는 듯한 모습이 한 어르신 부부가 꼭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보였다. 부러운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어르신은 조금은 진지한 얼굴로 최 선생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어서 열심히 살아야 해 라고 강조하신다. 현재 자신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보다도 노년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은 30대 후반부터 노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 어르신은 홀로 되신 어머니 밑에서 오남매의 막내로 자라났는데 어머니는 여자 혼자이므로 자식 5을 다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은 맛있는 것 한번 못 드시고 좋은 옷 한번 제대로 못 입어보시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다. 그런데 자식들도 다 장성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위안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어르신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어르신은 노후 준비를 위해 적금도 많이 들어놓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많이 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날 자신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만큼이나 노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라는 설명이었다. 요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한 강의나 서로 고민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은퇴자 모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노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50대가 아니라 30, 40대에 조금 더 일찍 노후를 준비해야만 보다 알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해 주셨다. 그동안 김 어르신에게서 느껴지던 여유로움이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